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창청음 그리고 화성학 응용반주 강의를 맡고 있는 박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시창청음과 화성학과 응용반주를 내가 인용 시험을 위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앞서 응용반주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고 민요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전공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어떤 그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인 거예요. 내가 성악 전공이면 노래를 잘하는 부분을 좀 더 살려서 예를 들어서 응용 반주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 전공이다. 그러면 사실 노래적인 부분보다 피아노적인 부분이 좀 더 강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연주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가 너무 성악가처럼 성악 전공자처럼 호흡을 하거나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창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노래를 잘 표현할 수 있게, 그런데 거기서 큰 목소리는 어느 정도 중요해요. 큰 목소리로 내가 이 노래를 뭔가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고, 피아노도 마찬가지. 굉장히 현란한 테크닉이나 엄청난 텐션을 쓰는 화성 진행이나 막 리듬을 쪼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다 1차적인 게 아니라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해야 되고 장구를 치면서 또 노래를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다 멀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한다면 굉장히 선생님들이 이걸 화려하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두 가지를 모두 다 병행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살리면서 부각시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깔끔하게 연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험의 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인용 준비를 하시면 아마 궁금하기 때문에 이전의 기출곡이나 시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후기를 많이 살펴보실 거예요. 그런데 자, 시험은 전반적으로 어떤 과목을 시험을 치고 어떤 식으로 치러진다는 거는 대부분 비슷하기는 해요. 하지만 사실 시험의 범위나 어떤 시험 과목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면 11월에 다시 나오는 제공지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정말 갑자기 정반주였는데 응용반주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시험의 어떤 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야 라는 걸 인지하고 사실 준비를 하고요. 그 안에서 사실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민요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악곡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응용 반주도 예를 들어서 한국 가곡과 서양 가곡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는데 뮤지컬 넘버나 가요들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내가 소화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유명한 곡들이나 기출되었던 곡들만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요도 마찬가지. 내가 몰랐던 곡들을 연습하지 않은 곡들을 사실 시험장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초견과 맞닥뜨려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응용 반주에서 창작곡을 시험을 보는 지역들도 사실은 결국은 초견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문각에 계시는 실기 선생님들이 모두 다 강조하시는 부분들은 내가 시험장에 가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치를 같이 기르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초점을 맞추신다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그 부분을 시험장에 가서 뭔가 더 어필을 하면서 내가 이 악곡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무난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게 아마 모든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 준비를 하실 때 내가 피아노 전공이 아닌데 피아노를 너무 잘 쳐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화성 텐션을 섞어 써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부담감은 버리셔도 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깔끔하게만 연주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이 시창청음과 화성학과 응용반주예요. 자, 시창청음은 시험이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시창 시험은 없는데 꼭 시창 청음이라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아마 청음에 대한 훈련도 굉장히 미흡하지만 잠시만요. 그래서 시창, 청음, 화성학을 같이 이제 묶어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시창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는 이유는 그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청음에 또 사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오픈을 하고 보면 시창에 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면 음악 전공인데 노래 부르는 걸 즐기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청음은요, 시창이 좋아져야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음 준비를 하실 때 제가 가장 우려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음원만 듣고 적기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청음 훈련을 할 때 어느 일정 이상은 늘어요.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일정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단계의 수준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청음 훈련만 되어서는 안 되고 시창 훈련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창 훈련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교과서에서 응용반주 가창을 하실 때도 이게 여러 가지 조성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청음 시험을 다장조 문제만 푸느냐 조성 문제만 푸느냐가 선생님들의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청음에서 다장조 문제만 풀더라도 시창에서 어떻게 가창에서는 모든 조성을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조성 시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음과 별도로 분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요할 때 아마 느끼셨겠지만 민요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두 가지 부류가 뭐냐면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내가 청음을 하는데 리듬이 굉장히 약하다. 그럼 민요할 때 되게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장구가 다 리듬이잖아요. 그죠? 내가 리듬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워지면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고 자, 내가 리듬을 잘 컨트롤 못해. 그러면 어디서 또 어려워지냐면 피아노 치는 데 있어서 반주하는 데 있어서 노래랑 같은 박자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라는 그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민요할 때 느끼셨겠지만 그 민요 아까 이동도법이라는 얘기를 쓰셨죠. 그쵸? 자, 민요는 모두 다 조성이고 이동도법이에요. 심지어 악보를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처럼 A 마이너를 보고 E 플랫을 불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절대 음감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민요를 할 때 첫 번째 오는 혼란이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요가 어떤 조성에서 시작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식임새를 하시건 뭘 하시든 이게 다 결국 음정 간격이에요. 그리고 민요가 생각보다 도약 음정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창 훈련과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내가 민요할 때도 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시창 청음을 하실 때 청음 훈련을 하실 때 시창 훈련을 꼭 같이 하셔야지 다른 어떤 피아노를 연주하시거나 가창을 하시거나 민요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신다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국 시창과 청음은 내가 악보를 보는 초견 능력이에요. 그래서 넓게 봤을 때는 응용반주에서 창작곡을 시험 보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시험 지역들은 모두 다 초견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영향이 가고요. 그 다음에 더 넓게는 화성학 분석할 때 내가 모르는 악곡이 나왔을 때 결국은 내가 이 악곡을 파악하는 거를 음악적인 흐름을 완전히 제외하고 파악하기는 사실 힘드세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분석하는 부분까지 사실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창청음을 지금 제일 먼저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시창청음은 여기 그냥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서서 선행학습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내가 시창청음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모두 다 달라요. 그죠?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서 맞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1단계에 앞서서 선행학습반을 넣어놓은 이유는 먼저 1단계 개강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반은 시창청음 강의를 신청을 하시면 모두 다 인강으로 미리 제공이 될 거예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내가 리듬을 연습하는, 왜냐면 실기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내가 저 수업에 가서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사실은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개인차가 나고 시창청음은 사실 단체로 이렇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한 부분은 먼저 선행학습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더 익숙하게 훈련을 만들어 오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시창청음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매주 과제를 온라인으로 내드려요. 그래서 그 과제 또한 내가 수업에서 했던 방식으로, 수업에서 했던 포맷으로 진행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수업에서 이런 부분이 약했다? 그러면 그 과제를 통해서 보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맞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풀면서 사실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하는 시창청음 수업이 선생님들 생각에는 기간이 좀 너무 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진짜 시창청음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인용해서 나오는 시험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까지는 그냥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높은 지점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과 그 다음에 다양한 훈련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사실은 일정 기간을 투자를 하셔야지 사실은 그 부분을 얻어내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창청음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냥 매주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꾸준하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수업 중에 같이 하시고 아마 과제를 푸시는 데는 개인차마다 시간이 좀 다를 거예요. 빠른 분들은 30분 만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오래 걸리는 분들은 뭐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도 아마 계속 익숙해지면 더 줄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테스트를 할 텐데 내가 어떤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부분을 테스트하고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단계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리듬 연습, 음정 연습, 선율 연습, 시창 연습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죠? 자, 청음이라는 거는 사실 리듬만 잘 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저는 리듬이 들리는데 음정이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음정이 다 들리는데 리듬이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박자라는 부분도 있어요. 리듬과 음정이 결합됐을 때 선율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박자에 따라서 내가 4분의 4는 잘 듣는데 4분의 3이나 8분의 6은 또 유난히 못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모두 다 분리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정 연습은 음정 연습 따로, 리듬 연습은 리듬 연습 따로, 그 다음에 이 음정과 이 리듬이 익숙해진 다음에 이걸 결합해서 선율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지 시창청음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일단 2달 단위로 각 단계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12월에는 모의고사반, 시험 그 지역들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지역에 맞게 유형에 나눠서 일단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단계에서 시작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집 받으셨죠? 문제지를 펼치시고 그 다음에 연필을 꺼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지금 원래 시험장에 가시면 8마디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테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2마디 단위로 나와 있거든요. 2마디 단위로 3번을 들려드릴 거예요. 3번을 들려드릴 거고 듣고 일단 기보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다 푸셨나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네,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까지가 2번이에요. 네. 자,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스케일 먼저 들려드리고 3번 시작할게요. 자, 문제 다 푸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실 때는 지금 적어놓은 거를 절대 지우지 마시고요. 자, 빨간 볼펜을 꺼내서 채점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빨간 볼펜을 꺼내서 채점을 하는데, 자, 중요한 지점이 어떤 지점들이냐면요. 자, 일단은 음정이 맞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음정을 만약에 여기가 지금 라인데 내가 여기에 솔로 만약에 적어놨어. 그러면 빨간색으로 그 위에다가 정확한 음정을 여기 답지를 보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리듬이 틀린 경우가 있을 텐데, 자, 리듬이 틀린 경우는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셋다는 표를 못 들었어. 그러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못 적은 리듬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박자라는 부분은 이게 지금 셋있다는 표가 두 번째 비트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위치가 틀리거나 하다면 그냥 아예 위에다가 5선 위에다가 틀린 리듬과 그 리듬들을 위치에 맞춰서 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정은 어떻게?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미인데 솔로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면 이 미를 이렇게 같은 위치에다가 그 지점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채점 방법 아시겠죠? 요 답지는 별도로 나눠 드릴 거기 때문에 자, 1번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보이실까요? 보시는데 불편 없으세요? 자, 2번, 3번 마찬가지로 채점을 하시면 돼요. 직관 계시는 분들은 제가 답지를 나눠 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뒤로 좀 주세요. 자, 일단 채점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자, 1번 문제는 다장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1번에 보시면 처음에 미라 이렇게 해서 사도 도약이 있어요. 그죠? 자, 도약 음정을 듣는 게 사실은 첫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도약 음정을 내가 틀리는 경우 대부분 시창을 해보면 이 도약 음정을 시창으로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1번에 1마디에 지금 미라 사도 도약이 있고 2마디에 8에 이어서 6도 도약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시작하자마자 왜냐면 그 각 첫 비트에 문제에 지금 제가 넣은 이유는 이게 가장 잘 들리는 지점이거든요. 왜냐면 박자에도 리듬에도 방해받지 않고 시작할 때 제일 잘 들리는 지점들인데 내가 이 음정들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3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3번은 동일하게 8에 이렇게 해서 6도 음정인데 이게 다장조에서 6도를 들을 때랑 조성이 바뀌어서 6도를 들을 때랑 내가 상대나 이동? 절대 이 상황에 따라서 또 듣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음정을 지금 3번 문제에서는 다른 조성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 비트의 미, 레샵, 미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반음 임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1도부터 7도까지 이제 한 주에 걸쳐서 오늘은 2도, 그 다음 주는 3도, 그 다음에 4도, 그 다음에 5도 이런 식으로 매주 음정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리듬 연습을 기본적인 리듬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지금 딱 당김음 여기 당김음 리듬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리듬이 1단계 거의 마지막에 내가 듣는 리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마디에서 리듬을 들을 때 하고 2마디에서 지금 당김음이 나왔을 때 카운팅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리듬을 이제 못 들으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템포가 64 정도인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거의 한 75 정도로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1마디 거의 1번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4분의 4박자의 기본적인 리듬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듬들을 빠른 속도로 나왔을 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제 답지 적으신 거에 따라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어느 단계부터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정조 무주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에서 보시면 붙임줄이 나와 있죠. 그렇죠? 붙임줄 리듬.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1단계에 거쳐서 4분의 4박자, 그 다음에 4분의 3박자나 8분의 6박자를 할 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4박자에서 4분의 3박자에서 8분의 6박자에서 기본적인 리듬들을 빠른 템포에서까지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훈련하는 단계가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그 기본적인 박자들의 기본 리듬에 당김음이 들어간 패턴을 연습할 거예요. 생각보다 당김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딱 리듬을 못 들을 때 당김음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단계 내내 기본적인 박자 연습을 다시 병행을 하면서 리듬 연습을 병행을 하면서 당김음을 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뭘 듣느냐? 붙임줄 리듬을 들을 거예요. 붙임줄 리듬은 체감은 당김음 리듬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시창청음에서 제가 항상 카운팅이라는 걸 강조드리는데 카운팅을 못하면 붙임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단계에서 저랑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3단계의 붙임줄을 듣기 위해서 카운팅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붙임줄 리듬들이 내가 모르는 생소한 리듬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리듬들인데 붙임줄이 붙음으로써 강박의 비팅이 빠지기 때문에 나에게 악보가 없는 상태에서 귀로만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게? 굉장히 생소한 리듬으로 들리겠죠. 그러면 그 리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는 박자를 비팅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생각보다 생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3단계 붙임줄 연습을 한다는 뜻이 기본적인 연습들을 하고 이 붙임줄에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형에 벗어난 또 패턴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는 그 지금까지 연습했던 부분에서 좀 더 음정으로, 왜냐하면 지금 2번 문제를 푸시면서 음정이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무조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무조는 아니지만
그 4단계에서는 훈련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난이도는 대부분 다장조가 나오는 지역들은 2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조성 문제는요, 시험 난이도에 근접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문제를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두 마디 안에 장조와 단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단조를 부르거나 듣는데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상대로 듣는 분들이 많고, 조성을 이동도로 부르시거나 상대로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성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무조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사실 테스트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에 근접하지 않은 문제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상대로 듣는지 절대로 듣는지, 상대와 절대가 섞여서 듣는지, 그리고 그게 조성마다도 사실 또 개인차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장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고정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로 듣는데, 또 단조는 그냥 고정으로 듣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단조 문제들은 조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의 상대로 듣는 게 불가능해지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경우 수들을 사실 선생님들과 같이 훈련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3번 문제에서 이제 조성 문제는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훨씬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장청은 크게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성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마디 채점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고 조금 쉬워질 확률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성 문제를 여러 문제를 보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도 난이도가 중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장조 한 문제만 보는 지역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제가 선생님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가 근데 이게 사실 8마디가 돼서 호흡이 더 길어지거나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시험의 어떤 난이도에 좀 근접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성 문제 중에 8마디가 다 어렵지는 않겠죠. 중간중간에 한두 문제는 어느 정도 조성의 화성 진행감을 유지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 수준이 이 정도이고, 나머지 이제 조성 문제가 나오게 될 경우 난이도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서 약간 내가 2번을 풀 때 체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장청음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화성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성학은요, 아마 응용 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유현주 선생님이 1도 5도를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자, 화성학은 사실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테스트도 너무 많은 부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업과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화성학 할 때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 화성학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내가 어디까지 배웠냐, 화성학을 어디까지 접했냐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화성학 소위 이제 부속화음 넘어가기 전까지만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부속화음 정도까지만 배우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성학을 대부분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배우시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만 배우신 분들, 그래서 개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화성학 수업도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선행학습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행학습반이라는 얘기가 있고, 개념반이 있고, 실전반이 있는데, 자, 개념반부터 이제 저와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직접 하는 수업이고요. 화성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성학 강의를 신청하시면 화성학 선행학습반이 인강으로 먼저 제공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자, 선생님들한테 화성학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부속화음이 뭔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내가 그걸 문제로 풀 때 정확하고 빠르게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악보에서 분석을 해야 될 때 대입을 못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자, 여기 화성학 기본 연습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 음정을 기부하세요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음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3도부터 시작해서 전체 음정을 다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40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속칠화음 연습해서 주어진 음을 근음으로 해서 위로 쌓고 코드네임을 붙이고 감칠화음 연습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반감칠화음 연습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감칠이다, 속칠이다, 반감칠이다 이거는 화성학에서 사실 들어봤던 용어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표 연습. 장조 찾고 단조 찾고 나폴리 찾고 그 다음에 이조 연습. 그 다음에 화성 연습. 자, 그 다음에 다음 악보를 보고 무슨 조인지 음계를 쓰시오. 부터 시작해서 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화성학을 할 때, 화성학을 배웠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선생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개념을 다 알려드리고요. 개념을 알려드리는데 내가 개념은 알고 있지만 화성학은 결국 수학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속도예요. 속도고 정확해야 돼요. 내가 악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음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게 부속인지를 금방 연계시키려면 그 원리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음정의 숫자 계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선행학습반에서부터 이게 지금 이 테스트 그래서 이제 화성학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선생님들이랑 저는 이 테스트 문제를 계속 선생님들에게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선행학습반은 정말 화성학 기초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음정을 계산하는 게 느려. 그럼 화성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음정부터 일종의 뭐 땡땡 학습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수학 막 하면서 연산하잖아요. 그죠? 일종의 학습지처럼 그 음정부터 그다음에 내가 장사마음을 찾는 것부터 아니면 내가 만드는 것부터 부속화음을 만드는 것부터 내가 찾는 것부터 이런 식으로 이걸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선행학습반에 맞는 테스트가 매회 있고요. 기본반에는 기본반에 맞는 테스트가 매회 있고 그 다음에 이후 그 분석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전에 계산했던 걸 또 잊어버리게 되세요. 그래서 그 중륙화음이나 이제 전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문제들을 계속 푸시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일정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선행학습반에서 먼저 선생님들 워밍업을 해오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개념반에서는 일단 화성학 전체적인 이론은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악곡 분석을 하는데 길지 않은 악곡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슈만의 어린이 전경이라든지 어린이 앨범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아니면 분석책에 모두 다 실려있는 대부분 악곡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멘델스존의 무언가라든지 그런 피아노 악곡들을 위주로 분석하는 것까지 개념반에서 다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성풀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 사성풀이 방법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같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사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음정이나 내가 화성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지고 나셔야지 사실 그 다음에 사성풀이는 결국은 응용반주에서 얘기하는 화성을 내가 선택하는 진행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성학 문제 푸실 때도 사성 문제 푸시면 베이스 문제, 내성 문제는 어떻게 풀만한데 소프라노 문제를 그러면 막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은 소프라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화성 진행이라는 부분을 모두 다 알아야 되고 그 화성 진행 부분은 결국 시험에서 응용 반주와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학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얘기 들었던 어떤 악곡들 나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분석하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반에서는 화성학 분석 형식 악곡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형식 분석까지 가려면 사실은 굉장히 긴 악보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악보를 보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용 반주를 하면 교과서 악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프레이즈 나누는 연습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테스트 문제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 쯤에 이쪽 문제 지나서 화성 연습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 악곡을 통해서 내가 1도, 4도, 5도 화성 진행을 찾는 훈련부터 해야지 결국은 내가 사성 문제에 접근할 수 있고 1차 이론 시험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화성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서 나오는 화성학 문제들은 대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성풀이도 기본반부터 시작해서 실전반까지 일단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단기간에 그걸 푸는 게 아니라 응용 반주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그 다음에 분석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관점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성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사성 문제 풀이만을 위한, 왜냐면 사성 문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잖아요. 풀이만을 위한 그 공부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으실 거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화성학 기출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가실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기출문제를 제가 원리까지 적용해서 정말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달 내내 3시간씩 해도 기출문제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인강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별도로 차근차근 보면서 천천히 자기의 페이스에 맞춰서, 왜냐면 기출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온 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놓은 제 인강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직강 수업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인강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나에게 맞춰서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화성학 문제를 빠르고 잘 풀 수 있게, 그리고 이 부분을 응용반주까지 연결시키고 결국 악보 분석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지점을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강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직강 수업이 끝나고 일단 매주 1시간 동안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일단 짚어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시국이다 보니 사실은 직강을 나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희 강사분들도 사실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제 저희는 이제 대부분 뭐 줌으로 진행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기간이 이제 짧지 않고 너무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인강을 듣는 게 좋으냐, 직강을 듣는 게 좋으냐, 사실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인강은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가장 차이가 큰 것 같고요. 일단 직강은 계속 나오셔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창청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와서 선생님들을 뵙게 되면 이게 시창청원을 하시는 걸 보면 다른 음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사실 부분까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지켜보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장점인 것 같고요. 화성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테스트 문제를 만든 이유가, 별도의 첨삭을 하지 않고 테스트 문제를 만든 이유가, 이 테스트 문제들도 풀이를 제가 인강으로 별도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답지와 제 풀이를 들으시면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는 없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첨삭이 불필요해서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형식적인 첨삭보다는 사실 직강에서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진짜 모르는 부분을 사실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조금 여전히 고민이기는 한데,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뭔가 내가 답을 맞고 틀리고 채점하는 건 사실 답지를 통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화성학은 대부분 4가지, 한 4단계 정도의 과정이 걸쳐져서 이게 내가 문제를 결국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2번째 단계에서 막히는 건지 3번째 단계에서 막히는 건지, 근데 내가 이게 막히는 게 화성을 몰라서 막히는 건지, 음정 계산이 틀려서 막히는 건지, 이론을 몰라서 막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문제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차근차근 문제만 푸셔도, 어떻게 보면 또 별도의 첨삭이 없어도 내가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혼자 찾아내기 너무 어려우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테스트 문제를 통해서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성학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반주인데요. 응용반주를 할 때 화성학을 배제시켜 놓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응용반주는 화성학 시험이에요. 자, 이은주 선생님이 1도, 5도만 잘 사용하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1도, 5도만 잘 사용하면 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1도, 화성학이 1도에서 시작해서 4도를 거쳐서 5도를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중간에 4도를 넣을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넣을 건지를 잘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 우스갯소리 같지만 중간에 망쳤어도 처음에, 그러니까 보통 4마디 단위로 음악이 가잖아요. 시작 잘하고 중간에 종지 한번 찍고, 또 시작하고 중간에 조금 헤매는 것 같은데 종지 찍고, 이렇게 해서 종지 찍고 이러면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대충 잘 치는 것처럼 들려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악곡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부속화음 이런 거 한두 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찾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응용반주는 수업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응용반주 인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가요하고 뮤지컬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거든요.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조성별로 되어 있어요. 조성별로 되어 있고 악곡집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건으로 된 악곡집이 조성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장조 악곡에 내가 익숙하지만 점점 조표가 많아지면 동일한 곡을 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악곡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한 조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장조에 나왔던 게 뭐 D 플랫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A 메이저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일한 곡이 조성이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응용반주 인강은 제가 별도로 모두 다 촬영을 한 강의예요. 그래서 아마 샘플 강의들이 열려 있을 텐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화성을 분석을 하고 어떤 화성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정 화성, 꼭 써야 되는 부족함이나 그런 기능적인 화성들을 어떻게 악보를 보고 내가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악곡에 맞는 가장 심플한 반주 패턴을 연습을 시켜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악곡을 마무리 완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한 부분은 샘플 강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요나 뮤지컬은 넘버 개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이제 시험에 수록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주의 어떤 패턴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서양 악곡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남초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뮤지컬 넘버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이걸로도 시작이 너무 촌스럽고, 그죠? 특히 가요 뭐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쳐야 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요나 뮤지컬은 약간 다른 어떤 범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화성을 선택하는 데도 있어서 그 다음에 리듬을 선택해서 그 악곡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응용 반주를 하실 때 일단은 내가 첫 번째 교과서 곡들을 다 한 번씩 연주를 해봤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근데 그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은주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멜로디만 있는 악보에서 내가 1도, 4도, 5도를 찾으면서 연습을 해봤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다장조나 G 메이저, F 메이저까지는 잘 칠 거예요. 그런데 D나 B 플랫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도저히 나는 모르겠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도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용 반주에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조표가 많아질수록 고등학교 악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려워지는 악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주요 곡들을 다 훑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이나 가요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노래들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노래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약식화라고 표현하는데 뮤지컬 넘버를 지키를 지금 이 순간을 그 화음을 다 해서 칠 수 없어요. 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랑 수업을 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화성을 내가 기억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악곡의 분위기는 살릴 수 있게 약식화하는 거. 그 다음에 반주 패턴도 약식화하는 거. 그래서 그 정리를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 전공이고 너무 다 웬만한 곡들은 다 칠 수 있어 하더라도 뮤지컬이나 가요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약식화하는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설명드린 상황에 맞게 일단은 본인이 이것도 단계별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기초부터 응용 반주를 하고 싶어 라면 1단계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창작곡을 하시는 분들은 1단계에서 보시면 1단계에서 기본적인 악곡 설명을 하고 창작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창작곡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은 피아노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화성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냥 수업 보고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면 그 다음에 반주가 돼요 좀 신난다 이런 경험을 아마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응용반주를 어떡하지? 너무 어렵나?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일단 차근차근 이 부분도 내가 시간을 악곡을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긴 호흡이죠. 악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반기에 몬다든지 한 달 내에 끝내든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하는 수업은 시창청음, 화성학, 응용반주는 굉장히 긴 호흡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시창청음은 2시간, 화성학은 3시간 이렇게 일정 시간을 시험 직전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긴 페이스로 계속 내가 그걸 챙겨가면서 실력을 넓혀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응용반주도 혼자 준비를 하시건 선생님들과 같이 준비를 하시건 악곡수가 일단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 아니면 일주일에 몇 개 이렇게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단강별로 뭐 15분, 20분 이렇게 나눠져서 악곡수가 단계마다 꽤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응용반주를 하시는 데 있어서 방법은 3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이윤주 선생님이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학원에 오셔서 직접 수업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1대1 개인 레슨 수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게 화성 설명을 하거나 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슨 시간 동안 사실 최대한의 어떤 진도를 빼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곡 분석을 같이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윤주 선생님에게 그 줌으로 개별 레슨을 신청을 해서 들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강만 들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나한테 맞게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악곡의 화성을 찾고 악곡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나한테 뭔가 맞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걸 취해야 된다든지를 하실 때는 개인 레슨의 어떤 그 방향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저희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단소는 사실 지금 서울 경기가 어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험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져서 일단은 단소 선생님은 별도로 요 상황에 맞게 다시 뭐 특강이나 아니면 강의 공지를 올린다고 하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오늘 얘기 드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